안녕하세요. 아크라니언 임주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주제 초가공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반대는 클린식 뭐 이런 거겠죠. 다이어트 하면은 가공식품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초가공식품 먹으면은 살 안 빠진다. 클린하게 안 먹으면 안 빠진다. 뭐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진짜 초가공식품을 먹으면은 체중 감량이 안 되는지, 가공 정도만으로 감량 결과가 달랐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 지침이 바뀌었어요. 어떤 식단 지침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고, 최근 또 이 질문에 대해서 흥미로운 연구 나온 게 있거든요. 오늘은 그 연구를 중심으로 하나씩 정리를 제가 해볼 거고요. 제가 평소에 하던 얘기랑 사실 조금 다른 관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가공식품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 먼저 NOVA, 노바분류를 아시면 좋아요. 식품을 얼마나 가공했는가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눴어요. 1단계는 비가공, 가공이 거의 안 된 거죠. 최소 가공, 채소, 과일, 생고기, 계란, 우유, 통곡물 이런 것들, 자연 상태에 가깝고 단순한 처리만 거친 식품입니다. 2단계는 가공 식재료, 설탕, 소금, 식물성 오일 같은 조리 보조 목적의 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단계는 가공식품, 통조림, 빵, 치즈, 무가당, 요거트, 그러니까 원재료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식품이면 치즈랑 요거트도 3단계죠. 4단계 초가공식품, 맛있는 거 여러 공정을 거치고 향미 증진제, 유화제, 감미료 같은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들, 뭐 라면, 즉석식품, 과자, 초콜릿, 시리얼, 냉동 피자, 가공육, 좋아하는 게 다 있네요. 그쵸? 제가 좋아하는 것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음식 중에서도 노바 지침으로는 3, 4단계 식품이 꽤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삶은 계란 1단계인데 시중에서 파는 닭가슴살 제품은 성분 분리, 살균, 첨가물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3, 4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직접 짠 과일 주스는 1단계, 그냥 짰으니까. 근데 파는 건강 주스는 3, 4단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프로틴 바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건강식이 맞는데 분류는 초가공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가공이 다 나쁜 건 아니죠. 2025년 네이처 메디신에 아주 잘 설계된 연구가 나왔는데, 이 연구가 특별한 이유는 같은 사람이 최소가공식품 식단이랑 초가공식품 식단을 각각 8주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소가공 8주하고 그 뒤에는 초가공 8주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교차 설계했으니까 같은 사람이 둘 다 해보는 거니까 개인차를 통제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설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두 식단 모두 칼로리나 영양 비율 최대한 동일하게 맞췄고, 초가공식품도 영국 건강식 지침에 맞춘 상대적으로 건강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가자들은 좀 자유롭게 먹었어요. 초가공식이지만 괜찮은 걸로. 그러니까 연구해야 되는데 막 나쁜 거 계속 먹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가공식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걸로, 오히려 이 분들이 원래 먹었던 것보다는 깔끔했대요. 결과는 두 식단 모두 체중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초가공 식품 먹어도, 라면 먹어도 칼로리 줄어들면은 당연히 살 빠지죠. 너무 당연하죠.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근데 좀 차이가 있었대요. 최소 가공식품 식단에서는 약 2% 정도 체중 감소, 초가공식품 식단에서는 약 1% 정도 감소, 감량 폭이 거의 2배 차이였어요. 근데 1%는 조금 이제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맘 놓고 먹으라고. 이 연구에서 가장 큰 차이는 식욕 조절 능력이었는데, 두 식단의 영양 구성은 같았는데요. 최소 가공식품 식단에서는 단맛과 짠맛에 대한 갈망이 좀 줄었어요. 음식이 눈앞에 있을 때 반응이 좀 낮았대요. 반면 초가공식품 식단에서는 이런 식욕 조절 지표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섭취량도 달랐고, 최소 가공 먹었을 때는 하루 평균 약 500kcal 덜 섭취, 초가공식품은 약 290kcal 덜 섭취. 그러니까 같은 조건인데 최소 가공식품을 먹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더 먹은 건데, 이게 근데 함정이 있는데, 피디님은 이거 영국에서 한 연구예요. 영국에서 나온 최소 가공식품이면은 뭐 맛있기가 쉽지가 않다, 그쵸? 그래서 초가공식품에서 아까 전에 먹을 거 반응이 줄어들고 막 이런 얘기 보면서 저 재밌게 봤는데, 근데 이제 초가공식품을 더 먹게 되냐? 일단은 맛있으니까 더 먹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맛있게 먹게 된대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뭉쳐놨으니까 또 금방 먹게 되고, 또 포만 좀 늦게 오고, 식욕도 좀 계속 이제 유지될 수 있고, 그래서 과잉 에너지 섭취를 유도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뭔가 또 가공이 들어가면서 소화가 좀 더 편해질 수 있고요. 근데 직접 재밌는 게 MRI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어요. 뇌 MRI를 봤는데 2025년 NPJ 메타볼릭 헬스 앤 디지즈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UK 바이오뱅크 약 3만 명의 뇌 MRI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기는 3만 명 MRI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을수록 염증 물질, 중성지방, HDL 같은 대사지표가 먼저 변하고, 이것이 식욕과 포만감 조절을 담당하는 시상하부의 미술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뇌 구조를 좀 바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초가공식품 많이 먹을수록 뇌가 더 배불러 하지 못하고 쾌락적인 식욕, 음식에 대한 갈망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BMI랑 상관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살쪘으니까 더 그러겠죠.
가져겠지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래요. 실제로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죠, 음식이. 여기서 같이 봐야 될 결과가 하나 있는데 바로 중도 탈락률이에요. 무조건 최소 가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번 연구에 흥미롭게도 초가공식품 식단에서는 중도 탈락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초가공식 맛있으니까. 근데 최소 가공식품 식단에서는 중도 탈락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살은 최소 가공에서 더 잘 빠졌지만 지키는 거는 초가공 식단이 조금 더 쉬웠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짜장면 평생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연구진이 만족도를 봤더니 포만감은 비슷했는데 풍미와 맛 평가가 최소 가공식품에서 더 낮았어요. 당연하죠. 영국 제품. 배는 비슷하게 부른데 맛은 덜하고 준비는 좀 번거롭고 이게 심리적인 부담이 돼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8주 동안 가공한데 영국 음식 먹는 거 조금 빡세긴 하죠. 근데 초가공식품은 무조건 끊는다기보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끊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닌 게 실제 진료 저도 해보면 초콜릿이나 과자, 디저트 이런 거 절대 먹지 마라. 그럼 더 먹고 싶어요. 갈망이 더 커지고 참다가 폭식하거나 다이어트 포기하고 다이어트 자체를 포기한다니까요. 성공률이 좀 낮아지죠. 또 다이어트 자체를 무서워하고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진짜 자주 봐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치킨 2조각만 먹으면서 살 뺀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진짜 잘 뺐는데 막 2달에 10kg 넘게 빼고 난리였는데 근데 그분이 치킨을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그냥 2개씩 먹는 게 나았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도한 식이 억제보다는 오히려 걔네들은 보상식 기반 섭식을 강화하고 그런 연구도 있고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을 자꾸 오히려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정 수준에서 활용하는 거는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체중 감량은 당연히 칼로리 결핍인데 초가공을 먹으면 무조건 살찐다가 아니라 칼로리가 줄면은 살이 빠져요. 뭘 먹든 적게 먹으면 살은 빠져요. 칼로리 단위로. 근데 식욕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감량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는 최소 가공 식품이 조금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식단의 중심은 최소 가공으로 일단은 두되 때때로 필요할 때는 칼로리가 낮고 자극이 덜한 대체 식품, 폭식과 갈망을 관리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절대 안 돼보다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가공 식품 아니더라도 살은 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스타일을 찾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양만 줄이면 되니까. 초가공 식품이 곧바로 살 찌우는 독 이런 건 아니고요. 식욕 조절과 감량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는 최소 가공 식품이 분명한 좀 장점이 있긴 해요. 빠지긴 하니까. 저도 최근에는 배달 음식 많이 끊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그냥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폭식이나 갈망이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해요. 먹다 보면은 막 더 먹고 이것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식욕을 줄이는 수단으로 가공이 덜한 식품 활용했는데 근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끊었는데 가공식품 먹어도 좋으니까 양 조절이 된다. 나는 그냥 아예 끊는 거는 더 힘들다. 가공식품 먹어도 이 정도 먹으니까 살 잘 빠지던데 그러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 칼로리 결핍만 유도하면 되니까.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설명 쭉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크로아니원 임주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